그 여러분들 오실 때 보온병 큰 거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가지고 가실 때 보이차 가득 담아 가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그 예전에 보이차를 많이 구매를 해놨거든요. 그래 파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같이 나눠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그 뭐 통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그 통보다 더 작은 통을 쓰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루 가득 이렇게 끓이면 하루 만에 다 드시면 좋은데 아니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 남으면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되잖아요. 어제 차를 오늘 먹으면 좀 그렇잖아. 맛이 크게 변하진 않는데 차라는 것은 이렇게 그때그때 먹어야지 더 맛있으니까 매일매일 새 차를 끓이게 좀 나 좀 일 좀 하게. 내가 좀 새 차 좀 매일매일 저 차 끓이는 게 재밌어요. 차를 맛있게 끓여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보시 좀 해주세요 저한테. 갖고 그 보온병 큰 거 갖고 와서 같이 가세요. 요즘에 계속 그 새해가 되면서 부적을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삼재부 하는데 삼재부가 의외로 올해는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인기가 많이 떨어졌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구나 이제 영업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재물부도 계속 삼재부 다 쓰고 나서 재물부 써가지고 올려놓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역시 인기가 없구나. 이제 재물부도 이제 별로 다들 가져갈 사람들 다 가져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차량 부적 교통부를 쓰고 있어요. 그래 여기 갖다 놨는데요. 몰래 그냥 갖다 놨는데 이만큼 갖다 놨는데 안 쓰려고 했는데 보살님이 보살님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사고 난 이유를 나 때문에 부적 안 써줘가지고 사고 났다고 뭐라 하는 바람에 또 내가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2보살님은 또 넘어져가지고 또 이제 넘어진 것도 교통사고. 아 그러면 뭐 영업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 사고 나지 말라고 부적을 이제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늘 못 받으면 또 내일 받으면 되고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써가지고 할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때 잘 때까지 계속 부적만 써요. 이렇게 필체가 별로 좋진 않아가지고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거밖에 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저거 다 쓰고 나서 저 교통부 쓰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자영업자들에게 저 벽에다 이렇게 붙여놔고 그 부적이 있어요. 이렇게 천인 천 일내 일 사람들이 1,000만 명의 사람들이 막 오게 하는 부적이 있거든요.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은보화가 스스로 막 굴러오는 게 금은자래 부기 해가지고 했고 그거는 이제 1,000만 명의 사람들이 계속 오게 하는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 붙이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아무나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바타 카팔라니라는 스님을 말씀을 드릴게요. 바타 카팔라니 부처님 당시에 바이샬리 지역에 연등제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 한 바라문이 금덩어리로 생긴 동상을 금상이지 동상이 아니라 금덩어리로 생긴 아름다운 여인상을 뭐 이렇게 여신상을 갖고 다니면서 여인들이여 다 모여주세요. 여기다 기부를 하고 여기다 소원을 빌면 더 예뻐지고 아름다운 더 예뻐지고 정말 멋진 남자랑 부잣집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와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해가지고 여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 바타 카팔라니가 딱 그 상 앞에 딱 하니까 여신상이 색이 죽어버리는 거야. 여신상이 별로 빛이 안 나. 왜냐면 바타 카팔라니가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뻐 너무 예뻐가지고 옆에 딱 있으니까 금상이 그냥 색이 바래. 그래서 이제 이 바라문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해서
이 사람에게 청혼을 해요. 바라문이 청혼하는 게 아니라 바라문은 그 피팔라의 나라는 젊은 청년의 스승이거든요. 그 집안의 스승이야. 근데 이 피팔라의 나라는 청년이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출가해가지고 성자의 길을 걷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10살 때부터 계속 부모님한테 저는 성자의 길을 걸을 거예요. 저는 성자의 길을 걸을 거예요. 정말 이제 신기하게 10살 때부터. 그게 이제 1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혼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꾸 결혼해야지, 결혼해야지. 저는 출가할 거예요. 결혼해야지. 그래 이제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상을 이 상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할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승에게 그 집안의 스승 바라문에게 전 세계를 돌면서 이렇게 그런 여인을 찾아달라고. 그래서 축제 때 그렇게 있었는데 바타 카팔라니가 그 금상 빛을 잃게 할 만큼 아름다운 미인이야.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두 집안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결혼했으면 합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은 하나 쓰는데 침대를 2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수행자가 될 몸이라 내 몸이 귀해. 내 몸에 털끝 하나도 대지 마. 해가지고 서로. 그런데 이 여성도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인연이라는 게 참 공부복이 있으면, 인연복이 있으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가 봐. 여인도 저도 저도 털끝도 건드리지 마세요. 저도 관심 없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이제 생산이 없잖아요. 보면 생산이 안 돼. 몇 년이 지나도.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보니까 둘이서 이렇게 합방을 안 하는 거예요. 털끝도 안 건드린다는데 뭐. 그래서 침대를 하나 치워버렸어. 부모가 하나로 써.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같이 쓰긴 쓰는데 교대로 쓰는 거예요. 교대로. 한 사람이 자면 저기 있다가 또 그래가지고 또 일어나서 나가면 교대로 쓰고.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그 바타 카펠라니가 자고 있는데 밤에 그 방에 코브라가 들어와가지고 뱀이 몸 위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어이구 징그럽잖아요. 인도에는 좀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이 피팔라야가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슥슥 해가지고 몸을 안 건드리려고 그렇게 이제 서로 접촉을 안 하려고 굉장히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생계를 어떻게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름 짜는 일을 한번 해볼까 해서 기름 짜는 일을 해요. 기름을 막 이제 짜고 하인들에게 고용 주니까 이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기름 짜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수근수근 대면서 기름을 짜면 정말 많은 그 생명들이 죽게 되는데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뽑고 뭐 짜고 하는데 그 사이에 죽는 게 너무 많지 않아? 이렇게 기름 짜면서 살생하면 그 과부는 어떻게 하지? 우리가 받는 거야? 아니면 주인이 받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는 나름 충격받아서 피팔라의 남편한테 가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살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이제 기름 짜는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이제 그만두고 피팔라는 남편은 이제 출가하겠다고 길을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난 게 부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부처님 만나서 제일 제자가 되는데 그분이 바로 가섭존자예요.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했던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얘기하니까 또 다르죠? 그 여인도 며칠 뒤에 출가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비구니 스님이 따로 없으니까 비구니 스님단 인정이 안 되니까요. 가섭존자도 부인을 불러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부인은 출가를 해서 다른 외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워낙 미인이라서 위험한 일을 많이 겪게 되고 또 교단에 들어가도 이렇게 다른 외도의 교단에 유행외도라는 외도의 그 교단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이 남자가 와서 집적하고 저 남자가 와서 집적하고 계속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까지도 자주 있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그 외도의 수장, 이제 그 외도의 수장이면 지도자, 종교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자기 신세가 이렇다라고, 너무 교단의 부정부패가 심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따져도 이렇게 그 교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 불러가지고 혼내고 저 사람 불러서 혼낼 수 없는 거잖아, 그게. 왜냐면 혼냈다가는 안 오니까. 혼냈다가는 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잘 안 혼내요. 특별히 여러분들 잘못해도 안 혼내니까 잘못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비구니 교단이 생기고 파자 파티도 들어오고 야쇼다라도 수행을 하러 오고 뭐 깨마 비구니도 그에 뭐 이렇게 여러 비구니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수행하는 것을 보니 가족존자가 자기 부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인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해서 출가를 했을 텐데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좌선을 해서 관찰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느 유행외도라는 데 가가지고 수행하는데 너무 고생하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 법을 만나야 되는데 저 이상한 외도에 가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가지고 옆에 친한 비구니 스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전 부인이 저렇게 있는데 가서 좀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출가를 하게 해달라고. 가서 이제 비구니 스님이 가서 이제 바다 카팔라니를 보고 전 남편이 보내서 왔고 이러이러해서 하다니까 이제 경계심에 지금까지 교단 같은 교단을 만든 적이 없거든요. 거기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했더니 이제 삼보에게 귀의하고 사성제 8정도 12연기 또 18불공법하고 37조도품 이런 것들을 한다니까 너무 환희심이 나서 출가를 하게 돼요. 출가를 하고 나서도 이놈의 미모는 참 난감한 거예요. 너무 예뻐도 이렇게 탁발을 하러 가면 이게 참 난감한 일이 자주 발생을 해서 이렇게 사람이 이제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면 대인 기피증 같은 게 생기잖아요. 나 탁발 안 갈 거야 이제. 이제부터 내일부터 탁발 안 가. 너무 자주 이상한 것이 일이 생기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냥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쭉 가는가 하면 괜히 지하철에 앉아 있어도 이상한 남자가 앉아가지고 괜히 힐끗도 보고 뭐 이런 거 보면 사람마다 이렇게 복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이렇게 잘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면 그 이후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또 지혜롭지 못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쨌든 그 바다 여인은 그 비구니 스님은 탁발을 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제 가섭존자가 이제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이제 얻은 밥을 반으로 나눠서 주겠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탁발 받아와가지고 반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바다 비구니에게 줬거든요. 근데 승단에도 이렇게 뒤에 뒷담화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제 전 부인을 잊지 못해서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교단까지 와가지고 어디서 사람들이냐면서. 그래 이제 별의별 뒷담화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막 그렇게 소문이 돌자 이제 그 얘기를 또 듣잖아. 그러니까 바다 비구니가 열받은 거죠. 이제 분심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본래 이런 게 아닌데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얼마나 이렇게 철저했는지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이렇게 뒤에서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요. 두 분 다 약간 어리석었지. 탁발을 안 나간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 또 탁발 받아가지고 이렇게 반 나눠 먹지 않은 거 이런 것도 좀 이상한 거고 어쨌든 부처님한테 가섭존자가 먼저 여쭙고 한 거거든요. 부처님 저 이렇게 바다 비구니 스님이 탁발을 안 나가신다니까
제가 이렇게 밥을 빌어 와서 탁발을 해서 반을 좀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러라라고 이렇게 부처님도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부처님 대체로 뭐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해봐.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구설이 막 그 버프를 듯이 굉장히 구설이 심했잖아요. 부처님은 그럼 잘못한 건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 구설이 심해서 이 봤다라는 비구니 스님은 열받은 거죠. 이제 이렇게 분한 마음이 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며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닌데 해서 분심이 막 일어나서 정말 용맹이 정진을 해요. 용맹이 정진해. 수행을 해서 천안을 얻어요. 신통을 얻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그래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도 처음에는 왜 저렇게 하셨지 그런 걸 왜 허락하셨지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그런 일로 인해서 바따라는 비구니 스님은 장로 비구니로 깨달음을 얻어서 큰 비구니 스님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지금의 나쁜 것이 꼭 계속 나쁘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쁜 것이 있으니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실패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그런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살면서 그걸 보고 충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상충해. 상충 사람이 합이 있고 충이 있는데요. 합이 많은 사람은 평생 똑같아. 그냥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개꿀이야 이러면서 너무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인생에 발전이 없잖아. 근데 그 충이 있는 사람은 한 번씩 사람들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뭐 하다가 폭삭 망하기도 하고 다시 또 흥하기도 하고 또 이거 하다가 뭐 이렇게 장사하다가 갑자기 취직하다가 또 장사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하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사실은 불행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우여곡절의 상처가 잘 아물고 그걸 잘 극복해내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 할 수가 있죠. 며칠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좀 이상한 나라예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데 백인이 이제 상류층을 이루고 있는 여러 남아프리카 저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인데도 백인 사회가 세상을 그 나라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71년생이에요. 71년생인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야. 나는 뭐 하고 있었지? 나는 73년생인데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일론 머스크는 뭐 테슬라의 스페이스 X에 뭐 지금 뭐 이제 앞으로 계속 어쩌면 빌 게이츠를 넘어서고 이렇게 그 버핏 그를 넘어서서 세계 1등 부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부자가 되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의 성장을 보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사정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 사정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맨날 폭동이 일어나고 너무 차별이 심하니까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니까 좋지 않은 어린 시절이지만 12살 때 프로그램을 만들었대. 어려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네요. 그 책을 많이 읽는다는 자체는 이렇게 생각이 깊다라는 거예요. 사고력이 굉장히 이렇게 어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계속 읽어서 자기의 사고력을 더 키운 거죠. 만약에 그런 시절에 책을 안 읽으면 고민이 많은 거예요. 혼자서 고민이 너무 심하면 이제 불면증이 되고요. 불면증이 심하면 우울증이 되고요. 우울하다라는 것 자체는요. 뭔가 이렇게 고민이 많다라는 거잖아. 우울한 것이 생각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일은 또 잘 안 되거든. 고민이 많은데 무슨 뭐 일을 되겠어. 일 잘 안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불교 대학을 다니고 경전 공부를 하고 계속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정리가 돼서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꼭 그 놀아서 푸는 것만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노래방 가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겠네, 여행 가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겠네, 이래 생각을 하지만 사람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이제 욕구들이 있어서 계속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사경을 하고 또 이렇게 교육 공간에 가서 뭘 하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잠 잔다고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있어. 청소를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돼, 쓸고 닦고를 계속 해야 돼, 몸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풀리려면 사람을 만나야 돼. 이 사람 만나,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뭐 하루 종일 같이 뭐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해야지 스트레스가 이제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것들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수다를 떨어야지 스트레스, 수다를 떨어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를. 그래야지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나는 지금 행복한 것 같아 라는 것은, 그런 사람은 내가 뭔가를 내가 하는 거, 나의 즐거움을 찾아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굉장히 우울해, 뭐 잘 안 돼, 뭐 답답해 이러면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잖아요. 기도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꼭 자기한테 맞는 한 가지를 꼭 찾은 거랑 똑같아요. 기도라는 것은 이것이 스트레스를 해소되고 또 이렇게 자기 고뇌하는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이런 거니까요. 일론 머스크는 어렸을 때 책을 정말 많이 읽었대요. 12살 때 컴퓨터 이렇게 하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떤 잡지사에 $500의 그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정치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나중에 캐나다로 이주를 하게 돼요. 자기 어머니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었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대. 근데 엄마 아빠는 일찍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 손에 길러지게 되는데, 엄마는 영양사이면서 전직 모델이었대요. 일론 머스크 보면 되게 잘생겼잖아. 모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그죠? 한번 나서 찾아보세요. 되게 잘생겼어요. 아주 멋지게 생겼는데요.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요. 캐나다 가가지고 한 2년 정도는 뭐 이게 친척도 제대로 없고 뭐 이렇게 후원자도 잘 없고 하니까 정말 이제 여러 이런저런 알바를 다 해봤대. 고생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미국 가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세우고 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페이팔이라는 그런 회사도 만들고 했는데요. 그걸 팔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스페이스X라는 우주 산업을, 우주선을 만들어서 화성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오래 전부터 이제 그런 우주 산업을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것들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것은 나사에서나 뭐 그렇게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나사에서나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민간인이 본인이 우주 산업을 하겠다라고 뛰어든 거죠. 그 전에 이렇게 기업을 해서 팔았거든요. 팔아서 이제 한 1조 원 정도 제 자산이 있었어.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서 스페이스 X를 세웠죠. 그러면서 또 2, 3년 지나서 테슬라라는 전기 회사에 이제 창업을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걸 같이 끼어들었는데 나중엔 본인이 이제 CEO가 됐죠. 테슬라를 만들게 돼요. 테슬라를 만드는 것도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겠다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변화를 갖고 오겠다. 지금 인류가 지구가 큰 병에 들었다. 이산화탄소량이 너무 많다. 이산화탄소량이 유사 이래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수치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북극이나 알래스카나 뭐 아니면 그 히말라야 모든 눈들이 다 녹아서 굉장히 이렇게 그 세수면이 높아지고 그러면 울산도 이제 물에 잠기려나? 이제 뭐 이렇게 뉴욕도 다 물에 잠기고요. 베트남 밑에 있는 하노이 지역도 물에 다 잠기고요. 세계에 정말 많은 땅들이 수십억 명이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주는 해도 뭐 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여기 울산에 물이 차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 밀양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는 거는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생기는 그 전에 생기는 대재앙은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번에 작년에 일본에 엄청난 큰 태풍이 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이런 것이 모두 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많이 배출하냐? 사실 우리가 이제 비닐 같은 거 쓰지 말자, 뭐 이렇게 플라스틱 쓰지 말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 보호를 하는 거고 이산화탄소랑은 또 약간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발전소, 화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그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테슬라를 창업을 하게 됐고 2004년인가 5년도부터 테슬라를 했는데 15년 동안 뭐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10년 동안 차를 34만 대밖에 안 만들었다잖아. 그런데 계속 이제 시가총액은 계속 높아져서 테슬라가 굉장히 큰 회사가 된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자기의 꿈을 사람들에게 팔은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스페이스 X를 만들어서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킬 거야. 그걸 2002년에 스페이스 X를 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2018년, 19년 돼서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2017년, 18년 이때부터 결과물이 좀 나와요. 팔컨 무슨 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로켓들을 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걸 만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테슬라 같은 회사는 계속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갔거든요. 아무 생산도 안 하는데 자동차가 몇 대 팔리지도 않았는데 난 이것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미래 가치 이 사람은 꼭 될 거야. 그리고 이 산업은 전망이 있어. 그것에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는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미국 사회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냥 이제 그런 주장들이 저 허황된 사기꾼 아니야? 라고 해서 너도 나도 빼버리고 했으면 지금 전기차도 이렇게 빨리 안 들어왔죠. 전기차가 지금 실현되는 것에 한 5년 정도는 그 일론 머스크가 5년 정도는 앞당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주 산업도 나사에서 포기했었어. 이거는 화성이었죠. 옛날 80년대, 90년대 화성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해봐야 이게 안 될 것 같거든. 그래 나사에서도 포기했어.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결과물이 나타났잖아요. 그 로켓 그런 그 산업을 추진하니까 이제 인공위성 산업은 이제 아주 껌 씹을 만큼 쉬운 거야 이제. 인공위성을 12,000개를 올해까지 쏘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통신위성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한 5, 600개 써놨어 벌써. 한 번 쏠 때 60개를 쏜대. 한번 촥 쏘면 60개를 촥 펼쳐가지고 한 번 쏠 때 60개 쏜대. 매주마다 60개씩 계속 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로 1호, 2호 이렇게 꽝 터지고 뭐 안 되고 고장 나고 이래. 이 인공위성 하나 쏘는 것도 겨우 뭘 해가지고 고생했는데 한 번에 쏘면 60개를 이제 막 그게 10여 년 동안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믿은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테슬라 모델 3 해가지고 좀 싼 가격에 테슬라가 시판이 되고 드디어 이제 작년부터 일주일에 10,000대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될 수 있는 라인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에서 좀 전에 말한 인공위성 사업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이 사람은 솔라시티라는 것을 만들어서 태양열 전광판, 태양열판 있잖아요. 이것을 생산하는 또 CEO이기도 해요. 하고 있는 게 많아요. 또 태양광도 역시 새로운 에너지라는 것이죠. 이제 석유, 화석 에너지에는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이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너무 많다. 태양열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본인은 솔라링크를 만들었죠. 그리고 솔라시티를 만들었죠. 그리고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정말 무서운 게 있는가 봐. 나도 무서워. 뭐가 무섭냐면 기계가 온다. 인공지능이 온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밀리고 우리가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거든요. 사피엔스가 막 하면서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새로 인공지능이 나타났어. 그러면 사피엔스들이 밀릴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 더 지능이 뛰어나고 성능이 훨씬 더 훌륭해지고 있어요. AI가. 그게 이제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의 두뇌와 스마트폰이 내가 누르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면 스마트폰이 움직여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은 오픈해서 소스를 오픈해 가지고 모두 다 공유하게 해서 어떤 이렇게 연구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또 이런 연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차등이 없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런 솔라시티 그리고 이제 뉴럴링크 그리고 스페이스X 그리고 이제 테슬라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2015년부터 18년 사이에는 이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신하게 되고 이건 너무 뻥쟁이다. 이거 너무 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직 오려면 한 10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불신이 일어났는데요. 너무나도 이제 참 다행인 게 이제 작년부터 다시 이 성과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다시 또 고공행진을 계속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 인기는 여기가 최고점이다. 뭐 이제 인기라는 게 시가총액으로 이제 주가로 얘기하잖아요. 200달러 하던 주가가 지금 900달러까지 찍고 다시 750달러 이렇게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럼 여기가 최고점일까? 아닐 수도 있다. 지금 테슬라하고 스타링크하고 이런 우주 산업들이 계속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 인공위성들이 그렇게 다 쏘여져 봐. 3만 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지구 주위를 돌면서 5G의 이런 통신들을 담당을 해봐. 그럼 그 회사는 돈방석이 않겠죠, 그죠? 그 회사는 뭐 지금은 스페이스X가 뭐 조그만한 회사지만 그 직원도 그렇게 안 많아요. 조그만한 회사. 아직 상장도 안 됐어. 스페이스X는 조그만한 회사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삼성은 저리 가라가 되는 거죠. 새로운 구글이 나타나는 새로운 구글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이 창업자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떤 자기의 상상력,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현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상상력이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미국인들은 샀다라는 거죠. 투자를 적지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그 가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어제 어떤 부살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가죽 공예 뭐 이런 것들을 한대. 그래서 블로그다 올려서 사람들에게 가죽 공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매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리뉴얼을 해달라고 그렇게 또 하고 그런데요. 그래 보니까 이 학생이 아니지, 20대 후반 중후반 됐으니까 이 청년도 아이디어맨이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생각이 깊어. 그리고 편인이 있어. 편인 도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가족을 경금 편이니까 가족이나 이런 새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헌 것을 할 수 있겠구나. 헌 것을. 왜냐하면 편인이라는 게 헌 거거든요. 정인이라는 거는 진짜 엄마고요. 편인이라는 거는 이제 계모거든요. 계모 왜 팔아주라는 게 있잖아요.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가면 팔아주라고 그런 말 꼭 들어요. 보면 저도 편인이 있거든요. 근데 편인은 그렇게 해서 진짜 엄마가 아니라 새엄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중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을 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청년은 새 것을 파는 것보다 리뉴얼해서 돈 버는 게 더 많대. 그래 보니까 이렇게 시가 병호시야. 이렇게 사주에 이렇게 병화가 있으면, 병화는 이제 태양이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온라인 사업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블로그를 해서 올리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것도 그런 병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병화는 요즘에는 화해 시대잖아.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게 이렇게 전파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전기 전자는 모두 다 화해 에너지거든요. 보면 이 사람은 금 이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자기가 작품 활동을 해서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에 올려. 그럼 사람들이 저건 정말 좋아. 유튜브 활동들을 잘하면 대박이 날 수 있는 사람이죠. 이제 새로운 이제 인플루언서가 될 수가 있죠.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제 구독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열심히 파고들어서 하면, 요즘에 돈 버는 거는요 한순간에 벌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공장을 세워가지고 뭘 하고, 뭐 아니면은 옷 장사를 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아주 하루에 매출이 100만 원씩 되고, 이제 하루에 매출 이렇게 순이익이 10만 원, 하루에 순이익이 50만 원씩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벌 수 있는 게 1년에 벌 수 있는 게 2억, 3억, 5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같은 이런 걸로 해서 벌게 되면 1년에 5억, 10억, 20억, 30억 그냥 쫙 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오늘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깜깜하던 사람이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튜브가 대박이 나면 그다음 그러면 이제 10억, 20억 버는 거는 이제 아주 쉽게 벌 수 있는 참 이상한 시대. 참 이제 예전에는 그냥 하루 나가서 밭일을 하고 논일을 해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이제 1년에서 이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버는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이런 지식 산업에, 서비스 산업이 기반이 돼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일당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실행을 하는 사람은 그 양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또 편인이 편제를 만나면 더더욱 그래요. 편인이 식신을 만나면 그냥 게을러지고 하기 싫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편인이라는 건 고민이거든요. 왜 계무한테 당해봐, 여러분들. 그 심정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계무한테 당하면 고뇌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돈을 벌어야지. 그래도 재밌는 걸 해야지. 그래서 뭘 돈을 벌겠다고 하면 거기에 꽂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하고 이 돈 벌겠다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 막 재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상품들,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품들을 딱 내놓고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하게 되고, 또 실천하게 되고, 분한 게 있잖아. 갯몸 밑에서 자랐으니까. 그래 이걸로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봤던 그 청년은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생년월일밖에 안 보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봤지만 좀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대박이 좀 나면 좋겠어. 성불하십시오.